안녕하세요. JN테크리뷰의 토토 개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노트북 브랜드를 정리해주마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그렇죠. 이제 4부까지 왔는데요. 오늘은 삼성하고 LG, 한성, 요건 국내 브랜드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레이저, 요건 노트북 뭐 주력 브랜드라 보긴 조금 애매해서 기타로 분류했고요. 완전 중소기업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맨 처음 삼성을 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삼성을 왜 기타에다 넣었냐 이런 거 가지고 조금 불평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사실 국제적인 시장 규모에서 보면 삼성하고 LG가 이제 기타에 분류가 되는 게 맞기는 해요. 한 2005년도인가요? 2000년대 네. 중반 정도 때 이제 삼성 센스 시리즈들이 좀 여기저기 나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옛날부터 노트북을 사용해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국내에서 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알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아닙니까? 아, 뭐 그렇죠. 지금 뭐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이제 90년대 후반생도 좀 있으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그래서 센스의 뜻이 뭔지 봤더니 삼성 일렉트로닉스 노트북 시스템이라는 약자였어요. 사실 저도 2000년대 중반엔 노트북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시기라서 이 약자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예, 알고 보니까 좀 약간 센스 없는 장력 시스템이었던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형태의 노트북이 나왔었어요. 이 노트북이 NT-SF310이라는 모델인데 그렇죠. 예. 예, 이게 어떤 모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그 이미지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고 마켓에 갔더니 이거가 있어가지고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삼성 센스 시리즈들이 중고나라 이런 데서 마켓에 팔리고 좀 있긴 하거든요. 왜 이걸 사요? 센스 시리즈에는 삼성이 노트북을 윈도우 노트북 시장에서 못 만드는 편은 아니긴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윈도우 노트북들이 다 못생기고 두껍고 뭐 이제 좀 약간 성능 제한적이고 그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세를 생각하면은 뭐 센스 시리즈 그렇게 당시엔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가 돼 있기는 합니다. 2020년에 이걸 쓰기엔 좀 무리가 있지 그렇죠. 않나요? 무리가 많죠. 전 구매하는 걸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컬렉션인가? 예. 근데 이게 삼성 NT 시리즈가 그 모델명에 NT가 붙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요즘 최근에 나온 뭐 갤럭시북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노트북 모델명을 자세히 보시면 앞에 NT가 붙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삼성을 사실 개사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 삼성은 사실 가전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가전 냉장고 뭐 이런 거에 네. 좀 더 그러니까 집에서 하나씩 갖고 있을 법한 물품들을 만드는 데라서 그 노트북도 그렇게 접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뭐 MSI나 저희 초반에 얘기했던 되게 많은 브랜드들은 노트북을 만들기 위한 회사의 느낌이었다면 그렇죠. 하드웨어 마니아 느낌이 나죠. 네, 근데 삼성은 진짜 집에 두는 가벼운 가전 같은 느낌으로 노트북을 접근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집중하고 있는 게 얼마나 휴대하기 좋은가, 한 번 충전으로 얼마나 쓸 수 있냐 이런 거에 좀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막 하드웨어적인 스펙은 사실상 가격 대비 많이 떨어지기는 해요.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토토님이 말씀해주신 게 좀 나름 인상 깊게 좀 다가왔었는데, 요거를 이제 하드웨어 마니아적인 뭐 스펙이 얼마나 좋냐, 뭐 요 가격대 얼마나 빠르냐, 발열 제어가 얼마나 좋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집에 이쁘게 놓고 그냥 안심하고 언제든지 이제 가전제품처럼 AS 받으러 갈 수 있는 그런 제품,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관점을 다르게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관점이 다른 건 다른 건데 조금 가격에 문제가 있지 않나, 뭐 그건 앞으로 얘기할 그거는 건데요. 여전히 그러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가전이라 생각하고 구매한다면 또 뭐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조금 들긴 했습니다. 제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은 비즈니스 노트북을 크게 많이 만들진 않아요. 해외에서는 이제 갤럭시북 시리즈라든지 노트북 9 시리즈를 이제 그냥 그 비즈니스 노트북이라고 팔고 있기는 한데 많이 구매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사실 국산 노트북 시장 울트라북에 거의 한정지어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게이밍 노트북을 거의 안 만들어요. 그래서 울트라북에서는 일단 크게 등급이 4가지 있다 보시면 되고요. 노트북 플래시, 요게 사실은 예전에 노트북 3 시리즈였고, 노트북 플러스, 요게 노트북 5 시리즈고, 노트북 7, 요것도 조만간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보급형, 중급기, 고급형으로 나눠진다 보시면 되고, 갤럭시북 시리즈는 나름 이제 프리미엄급이에요. 옛날엔 노트북 9 시리즈였죠. 그래서 사실 옛날 3, 5, 7, 9였어요.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그게 조금 이제 네이밍 그 방식이 좀 바뀌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디자인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게 그렇죠. 가전으로 보면 괜찮은 디자인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네, 것처럼.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사실 노트북 플래시 사양이 엄청 가격 대비 너무 말도 안 되게 떨어지거든요. 이게 셀러론에 쓰는 그런 제품인데 일반적으로 셀러론 제품들은 뭐 2-30만 원 한다고 저번에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을 네.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은 거의 한 50만 원, 60만 원 요 정도 하거든요. 눈탱이네요. 예, 그래서 사실 디자인만 보고 이쁘다 그냥 살 수는
수는 있긴 한데 솔직히 전 노트북 용도로 사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스펙이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뭐 일렉트로마트 같은 데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예, 그렇죠. 이제 뭐 아무래도 휴대성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가전 뭐 약간 태블릿보다 키보드 달린 태블릿 뭐 이런 느낌으로 구매하시는 것 같아서 일반적인 그렇군요. 노트북 그 시장에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보여주실 노트북 플러스 여기서부터는 봤거든요, 모양을. 그렇죠. 요게 이제 노트북 5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 라인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요게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다른 제조사들로 보면은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 3라든지 슬림 5 사이 정도 있거나 아니면 에이서 아스파이어 5 이런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가성비 노트북하고 좀 비슷한 등급이라 보시면 돼요. 삼성 브랜드가 너무 좋다, 가성비 노트북을 꼭 사고 싶다 한다면은 뭐 그래 사도 괜찮아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긴 한데 뭐 저라면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아서 안 살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군요. 노트북 7부터는 가격이 조금 이제 100만 원 뭐 이제 근접하거나 넘어가거나 이 수준으로 좀 비싸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 고급형을 노리고 있는 노트북 라인업에서 디스플레이를 NTSC 45%로 그러니까 하급형 디스플레이를 달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산 노트북이 뭐 삼성이라든 삼성 갤럭시북, 그 LG 그램 이런 거 디스플레이가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가장 프리미엄한 라인업에서만 그렇고 조금만 가격 떨어지는 고급형이나 이제 중급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디스플레이가 외산 노트북보다 안 좋습니다. 요거는 인지하고 구매를 하셔야 되세요. 아니 뭐 그것도 그런데 저는 이제 노트북 7에서 눈에 딱 띄었던 게 보시면은 파란 네모가 하나 보이죠? 그렇죠. 여기 작게 지문 인식 버튼이 보이실 건데요. 뭐 사실 지문 인식 버튼을 왜 저기다 넣은지는 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긴 해요. 이게 나름 띵크패드에 빨콩처럼 아이코닉한 그렇죠. 뭔가를 넣겠다. 저 블루 색상 자체가 삼성의 아이덴티티 색상이기도 하고 뭐 이제 지문 인식기를 조금 접근성이 편한 곳에 놔두겠다 이런 개념인 것 같긴 한데 사용해 보면 이제 키 조작이 불편해지기만 하고 오른쪽 시프트 키도 되게 짧아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불편하다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니 그래서 왜 이게 파랑이지 했더니 그 삼성에서 밀고 있는 로얄 블루 색깔 용달 블루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용달 블루 이미지를 갖고 왔습니다. 예. 나중에 소개해드릴 예. 모델인데 예. 그래서 이제 노트북 7에 이어서 다음 시리즈로 보게 될 건데 갤럭시북 이온이거든요. 이게 갤럭시북 시리즈라는 것 자체가 원래 노트북 9 시리즈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노트북 9 Always, 노트북 9 Pen S 뭐 이런 시리즈였다고 보시면 되긴 하거든요. 네. 이번에 약간 좀 대대적인 디자인 변경을 하면서 이름도 조금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름 그래도 이번에 국산 플래그십 중에서는 잘 만든 편이라는 평을 받기는 해요. 발열 제어도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고 사양 구성도 나름 이제 MX250이 달린 사양 구성도 가능하고 이제 내부에 램이라든지 SSD 확장도 가능해가지고 뭐 나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되게 비싸지 않나요? 기본 모델은 그렇게 가격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권장드리는 이제 MX250에다 i5 모델 같은 경우는 130만 원대 정도면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 SSD나 램이 조금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가격이 막 180만 원, 220만 원 이렇게 급격하게 높아져요. 사실상 부품만 사서 구매하면은 되게 저렴하게 한 10만 원, 20만 원 이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그런 옵션 가격이 되게 비싸다. 그게 가장 큰 불만이긴 합니다. 뭐 어쨌든 삼성 노트북을 사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업그레이드를 쉽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가전 개념을 구매하는 네. 거니까 뭐 냉장고는 사실 사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볼 수는 있어요. 초보자분들한테도 좀 권장드리고 싶은 건데 조금만 공부를 하면 이제 내부에 어떤 부품이 들어간지는 알 수 있거든요. 부품을 구매해서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면은 이건 대부분 이제 만 원 받거나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줄 거예요. JN테크 리뷰에 리뷰들을 많이 보시면 저희 분해 영상도 있으니까. 네? 네, 그렇죠. 노트북 항상 리뷰할 때마다 분해 영상하고 이제 어떤 부품이 호환되는지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매우 도움이 되는 JN테크 리뷰. 뭐 이게 홍보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예, 그렇게 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갤럭시북 플렉스로 넘어가서 볼 건데 갤럭시북이 그냥 일반 노트북 형태의 이온이 있고 그리고 이제 투인원 형태의 플렉스가 있거든요. 이건 삼성 이제 펜 S가 지원된다는 특징이 있긴 한데 이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거 영상 띄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 노트북이 이제 완전 360도로 접혀지는 그런 모델이죠. 플렉스 모델 같은 경우에 개 사장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혹평을 했었던 게 이게 이제 투인원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긁히거나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고무 바킹 같은 거를 달아주고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얘를 쓰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스크래치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었다. 네. 이런 안 그래도 얘기가. 제가 최근에 투인원 노트북 하나 리뷰하고 있는 게 있어서 요거 지금 샘플 영상 하나 띄워드릴 건데 이렇게 고무 패킹 같은 게 있어야 이제 뒤집어가지고 바닥에 놓고 그래도 키보드라든지 디스플레이 이런 데 스크래치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그런 사용성 부분을 고려 안 하고 되게 각진 디자인으로 그냥 이쁘게 만드는 거에만 치중을 한 것 같아요. 사실 투인원 이렇게 각지면은 그 손에 파지하고 있을 때 되게 날카로워서 좀 그립감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실용성보다 디자인을 좀 우선시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진짜 너무 디자이너로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삼성 디자이너들이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굉장한 디자이너들이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디자인은 기능을 따른다, 형태는 그렇죠. 기능을 따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기능을 따르는 디자인이 맞냐라고 하면 솔직히 저는 이제 퀘스천이 드는 거죠. 기능을 조금 무시하고 디자인을 추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약간 그게 불만인데 그게 문제가 이제 다음에 오디세이가 저는 더 심하다고 느껴졌어요. 아니 저는 그렇죠, 예. 이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오디세이라는 게이밍 노트북이 삼성에 있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벌써 3세대거든요. 1세대, 2세대, 3세대. 근데 아직도 게이밍 노트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력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1세대에서는 그냥 일반 게이밍 노트북처럼 만들었다가 2세대에서는 갑자기 슬림 게이밍 노트북 만든다고 하다가 3세대는 또 갑자기 또 급선해가지고 약간 이제 HP 오멘 같이 생긴 이런 노트북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디자인 철학이라든지 설계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방향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디자인에서 화가 나는 거죠. 예. 모가지 간당간당하고 제가 되게 싫어한다고 말씀드리긴 그렇죠. 했는데 이 모가지 간당간당하게 파빌리온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 환기하는 통풍구가 통풍구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치지만 얘는 대체 왜 이런가?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용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밑에다가 하드웨어를 되게 많이 우겨 넣어야 되잖아요. 그걸 컴팩트하게 만들면서 발열 제어를 좋게 하는 게 기술력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삼성 오디세이 3세대는 그걸 조금 실패한 것 같아요. 하판이 넓어지니까 위에도 커져야 될 수밖에 없는데 위에가 그대로 커지게 되면은 여기 하관 베젤이 너무 넓어지잖아요. 너무 넓어지게 보일 수는 없으니까 그럼 또 너무 못생겼으니까 여기 밑에 까만색 베젤이 쭉 해볼게요.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얼마나 못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심각하다. 어쩔 수 없이 목만 이렇게 가늘게 내놓은 선택을 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오디세이 시리즈에서도 대해서도 되게 큰 불만인 게 온라인가하고 오프라인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게이밍 노트북 고성능이다 해가지고 한마트 같은 데 가면은 요게 가격이 뭐 한 300만 원까지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가로 보면은 160만 원대에 풀렸던 녀석이에요. 그래서 정보가 없는 분들한테 와 노트북이 게임도 돌아가요. 삼성 노트북이에요. 막 3,400만 원 이렇게 팔고 그런 용도로 좀 많이 활용이 돼서 그것 때문에 호감도가 전 개인적으로 더 떨어진 모델입니다. 좋지 않네요. 참. 그렇죠. 이건 노트북 설계 문제라기보다는 좀 그러니까 정보가 안 풀렸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이제 리뷰 채널을 시작한 것도 있긴 하고요. 그러면은 저희의 은인 아닌가요?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네. 삼성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LG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죠. 해볼 텐데. 뭐 LG 하면 뭐 떠오르는 게 딱 있죠. 뭐 그램 시리즈. LG는 뭔가 착한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항상 뭐 있었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브랜딩하는 것도 있기는 그런가요? 하죠. 스스로도 약간 그런 홍보 자료라든지 그런 거 할 수 있게 약간 기부 행사도 하고 그런 것도 네, 있긴 되게 합니다. 착한 기업이라는 실제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착한 척 하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LG가 과거에 어땠는지 찾아보니까 IBM이 되게 활기를 치고 다녔던 시절 그렇죠. LG 요것도, IBM이라고 예. 해서 싱크패드를 만들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싱크패드 하면은 예전에 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뭐 엄청 프리미엄한 노트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용 노트북 하면 그냥 싱크패드 까만색이 빨콩 달린 거. 근데 LG에서도 IBM하고 합작을 해서 싱크패드를 한번 만들었던 적이 있기는 해요. 네. 얘가 2000년대 초반이었을 거 초중반이었나 그때쯤이었을 건데 R40이라는 모델이거든요. 네. 지금 보면 되게 황당하긴 한데 이 당시에는 되게 괜찮은 노트북이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되게 신뢰도 높은 노트북 중 하나였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걸 사용해 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얘기가 나온 게 IBM이 망하면서 지금 완전 망하진 않았지만 노트북하고 PC 사업부를 넘겼죠. 넘기면서 이제 싱크패드를 LG가 가져왔었어야 됐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지금은 레노버, 그러니까 중국의 레노버사가 먹어가지고 지금 싱크패드 시리즈는 다 레노버에서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역시 LG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가전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가전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램 시리즈 막 초반에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IBM 만들던 시절에 한번 도약의 기회는 있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건 이제 운영진의 선택이었겠죠. 뭐 그렇죠. 밀고 있는 건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가벼운 거. 그렇죠. 국내 노트북들이 좀 어느 정도 마찬가지인데 가볍고 배터리가 긴 거, 성능이라든지 발열 이런 걸 희생하고서라도 휴대성을 챙기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냥 국민 정서가 고급 노트북을 모른다 이런 거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을 짊어지고 다닐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자가용이 좀 보급화돼 있는 해외보다는 좀 이런 휴대용 노트북이 좀 인기 있는 게 아닐까 되게 싶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노트북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LG 노트북은 되게 단순해요. 울트라북 계열은 그냥 이제 저가형 중급기로 나눠진 울트라 PC하고
그램 시리즈로 나눠져 있어요. 예전에 울트라 PC하고 그램하고 외관상 디자인을 구분하기 좀 어려운 시절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나마 이제 뒤에 그램 시리즈는 이렇게 그램이라고 각인을 해주고 울트라 PC는 여기 LG 로고가 여기 붙어 있다는 게 특징이긴 해요. 제가 이걸 굳이 언급드리는 이유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트 같은 이런 곳에서 눈탱이 맞지 마시라고. LG 울트라 PC를 소개하면서 뭐 이제 약간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하겠지만 약간 그램 시리즈인 것처럼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경우도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싸게 구매하게 유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제가 몇 번 보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속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사시기 전에 한번 좀 찾아보시고 그러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눈탱이를 맞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램 노트북이 저는 예전부터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진짜 종이 같은 느낌이 나요. 겉 표지가. 예, 그렇죠. 이 상판이. 마그네슘 재질이라 그래요. 근데 되게 예쁘긴 한데 이거 떼끼면 진짜 끝장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램 시리즈가 1, 2년 쓰면은 누래져요. 요거는 거의 예외 없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누래지고 막 키스킨을 씌우면은 키캡만 하얗고 바디는 누렇고 이렇게 변색이 되긴 합니다. 미관상의 내구성은 썩 좋진 않다고 봅니다. 그램 시리즈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가벼운 거에 집중을 해서 좀 나온 모델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처음 나왔을 건데 그때는 13인치 노트북을 이제 1kg 이하로 만들어냈다. 그래서 그램 시리즈라고 했거든요. 지금 13인치 노트북은 뭐 1kg 이하는 되게 흔하긴 한데 그때만 해도 되게 혁신적이긴 했어요. 그래서 뭐 사실 그 당시에는 되게 무게를 줄이느라 타협한 점이 되게 많았거든요. 배터리라든지 발열이라든지 성능 이런 게 타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그램이라는 타이틀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15인치 모델은 1.1kg, 17인치 모델은 1.3kg 이렇게 이제 킬로그램 단위로 가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가볍게 만들면 타협해야 되는 점이 너무 많아지긴 하거든요. 맞아요. 뭐 노트북인데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죠. 어느 그렇죠. 정도 무게는 있어야죠. 1kg 초반대면 그래도 여전히 가볍고 휴대성이 그러니까. 좋아요. 전 차라리 900g의 나약한 노트북보다 1.1kg의 발열 제어 잘 되고 어느 정도 성능이 괜찮은 노트북을 선호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900g짜리는 제가 봤을 때 깔고 앉으면 그대로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램 시리즈가 그러니까 LG가 이런 가벼운 그램 시리즈 말고 내세울 노트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활로를 좀 찾아야 되긴 하거든요. 요즘 경쟁작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이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LG도 게이밍 노트북이 있는지 몰랐었어요. 그렇죠. 게이밍 노트북이라 보기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이제 울트라 기어 시리즈라고 이제 약간 GTX 시리즈 그래픽이 들어간 이런 모델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U 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15W 저전력을 U 프로세서라고 하잖아요. 네. U 프로세서하고는 일반적으로는 GTX 그래픽을 조합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조합을 한 게 이제 울트라 기어 U 시리즈라 보시면 되고 뭐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이 좀 강하고 괜히 무겁고 발열 제어도 잘 안 되고 이런 느낌이 좀 강하기는 해요. 이건 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G 시리즈는 이제 겨치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제조사에서 만드는 게이밍 노트북하고 경쟁하는 기종이긴 한데 일단 디자인이 엄청 투박해요. 네. 이거는 거의 한 5, 6년 전에 디자인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에다가 발열 제어 성도 썩 좋지 않고 이제 하드웨어도 한 3년 동안 이걸 리비전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구식 하드웨어를 아직도 비싼 가격에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LG에서 만든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이 정도면 게임도 돌아가요. 우와 노트북에서 게임도 돌아가네 하면서 이것도 200만 원 이상이 막 아직도 팔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세상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네, 요즘 200만 원이면 정말 엄청난 노트북들 많이 구하실 수 있어요. 한성을 보겠습니다. 예, 뭐 한성은 아마 노트북 시장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야 마실 거고 관심 없는 분들이 뭐 이거 뭐 하는 데냐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노트북 제조사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고 이제 중국이나 대만에서 통팡이라든지 아니면 클레보 이런 데서 이제 노트북을 떼와서 한성 로고를 붙여서 판매하는 유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솔직히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당연히 노트북 회사라면 노트북을 직접 제작해서 판매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한성이 이제 그 슬로건이 좋은 노트북을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좋은 노트북을 수입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맞긴 합니다. 그렇네요. 아니 그래서 이거는 옛날 저는 이 로고가 좋았는데 이 로고가 아니고 요즘 쓰고 있는 건 이제 그렇죠. 이 로고가 바뀌었어요. 네, 태스크포스 포 게이머라는 그 로고로 바뀌었네요. 예, 한성 컴퓨터. 게이머들을 위한 특공대, 특공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걸 TFG 시리즈 그리고 노트북에도 이제 모델명을 TFG, TFX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태스크포스가 아니라 통팡 게이밍, 통팡 엑스트림 뭐 이런 게 아니었나 싶긴 합니다. 뭐 겸사겸사지 않았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죠. 한성 시리즈는 한성 노트북은 뭐 크게 라인업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노트북을 수입을 해오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라인업을 조절하거나 어떤 모델을 언제 어떻게 낸다 이런 컨트롤이 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명이 항상 바뀌고 좀 일정하지 않고 일관성이 좀 없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는 그나마 최근에 이제 TFX, TFG 그리고 보스몬스터 이렇게 세 가지로 조금 분류를 하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TFX가 이제 그 뭐야 자꾸 그렇지. 돌팡이라고 하려고 그래. 예. 테스크포스 익스트림인 것 같아요. 익스트림 시리즈. 예. 그래서 이게 경량 울트라북 라인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래픽을 조금 괜찮은 GPU를 넣어준 모델도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울트라북하고 조금 엔트리급 크리에이터에 좀 걸쳐 있는 그런 시리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건 TFX 5470HW라는 모델인데 사실 의미가 없어요. 다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뭐 비슷하긴 해요. 사실 네. 이렇게 겉에 바디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로고 없고 요 앞에 한성이라고 적혀 있는 거 빼고는 뭐 없지 않나요? 예, 로고도 각인이 요거 말고는 없어요. 제가 TFX 5470을 최근에 리뷰를 했거든요. 요게 이제 특이하게도 경량의 울트라북인데 이제 고성능 이제 H 프로세서를 넣은 그러니까 45W CPU를 넣은 거죠. 이거 사람들이 되게 궁금했던 그 모델 아닌가요? 예, 그렇죠. 지금 혹시라도 리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동영상 우측 상단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게이밍 노트북 CPU인데 이제 그래픽이 또 따로 안 달려 있고 해서 좀 괴상한 조합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TFG는 게이머 그렇죠. 이제 본격 게이밍용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처럼 이제 정규 45W CPU하고 막 GTX, RTX 그래픽 이런 게 달려 있는 이제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구성에 대해서는 뭐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근데 생각보다 성능은 괜찮게 나온다고 해요. 이게 발열 제어가 생각보다 좀 좋은 편이라고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보스몬스터 시리즈인데 이것도 게이밍 노트북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걸 사진을 보시면 처음에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MSI의 그 타이탄 시리즈 있죠. 그거 거기에 맞아요. 그 가운데 로고만 없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크기라든지 무게가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MSI 타이탄 시리즈하고 되게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휴대성이라든지 두께, 무게 이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무조건 성능만 좋게 만들자 이런 노트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끔 이제 데스크탑용 CPU, 그러니까 65W나 95W짜리 CPU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이게 네. 인미네요. 그렇죠. 기어 이거를 또 찾아오셨네요. 아니 나는 이게 한성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게 아까도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던 제품 있죠. TFX 5470H 네, 같은 그렇죠. 제품들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고 이상한 걸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노트북 매니아들은 이제 기다리는 거야. 한성에서 어떤 또 이번에 약바른 노트북을 내줄까 이러면서. 그렇죠. 데스크탑 CPU를 넣거나 아니면 울트라북에 45W CPU를 넣거나 흔한 조합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한성이 나가야 되지 않나. 야 우리 다음에 랜덤으로 뭐가 나올지 몰라. 기대하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근데 사실 한성도 그거에 대한 컨트롤이 별로 없어요. 이제 통팡이나 클레보에서 만들어주는 대로 수입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어쨌든 걔네들이 만드는 거에 대한 셀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건 그래서 이제 요게 예전에 한 4, 5년 전에 유행을 했었던 한성에서 나온 뭐 A 시리즈이긴 하거든요. 요게 인민에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지긴 했어요. 뭐 보시다시피 여기 인민별 로고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불려졌고 요게 솔직히 썩 이쁜 디자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워낙 특징적인 부분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나름 유명한 사진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한성 앞으로 이런 좋은 병맛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예, 뭐 나름 재밌는 제품 많아요. 되게 그래서, 설레요. 예. 저는 나올 때마다.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서도 이제 노트북을 만들어요. 이제 되게 하이브리드 기기들을 만들어서 윈도우를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 시장을 이제 더 넓히자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노트북을 만드는 걸 몰랐고 그 서피스를 만드는 데라고 먼저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서피스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었던 게 서피스 프로 시리즈였었거든요. 윈도우 태블릿인데 여기다 노트북 정도의 등급의 고사양 하드웨어를 탑재하자 이런 개념으로 출발을 했었던 거고 토토님도 옛날에 서피스 3하고 서피스 프로 3, 서피스 프로 4 이렇게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솔직히 태블릿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OS 자체가 윈도우라다 보니까 그 키보드를 살부착할 수 있는 노트북의 느낌으로 전 다가오더라고요. 조금 그러기는 했죠. 근데 이제 윈도우 터치 인터페이스도 굳이 적응을 하면은 어느 정도 조작성이 좀 나아지긴 하는데 사용자한테 그거를 배울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부분에서 윈도우 터치 인터페이스를 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타깝네요. 되게 디자인은 예뻤는데. 그렇죠. 그래서 서피스 프로 시리즈가 그래도 마니아들 사이에서 나름 인기를 얻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서피스 랩탑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서피스 랩탑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노트북이거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비율이 보시다시피 되게 높죠. 그러니까 3:2 비율이에요. 일반적인 노트북에 사용되는 비율은 아니긴 한데 게임을 할 때는 16:9 비율이 넓은 게 좋지만
이제 생산성 있는 작업을 할 때는 높이가 높은 게 좋거든요. 토토님도 아마 영상 편집할 때 맞아요. 위에가 높아져요. 높이가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많이 하셨을 네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컨셉의 좀 특이한 노트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비싸요. 얼마 정도 하죠? 뭐 이게 쓸만한 사용으로 구매하시려면 최소 130만 원 이상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좀 하이엔드급으로 한 18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서피스북은 예전에 저희 둘이 되게 이제 관심을 네. 가지고 봤던 이게 모델이긴 서피스 하죠. 프로를 우리가 살 때쯤 서피스북을 같이 홍보를 했는데 완전 이게 맛이 가는 거예요. 이게 서피스 프로는 태블릿에다가 키보드를 부착하는 형태인데 서피스북은 기본적으로 노트북인데 화면을 자유자재로 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다른 것보다 요 힌지, 요 경첩 부분이 엔지니어링하기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밖에 못 만드는 제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가격도 비싸고 스펙을 갖출 수 있는데 한계가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되게 사고 싶다라고 느꼈는데 그렇죠. 요즘은 그닥 그렇게 안 땡기더라고요. 2세대, 3세대로 계속 가다 보니까 와 디스플레이가 분리된다. 요거에 대한 이제 신비감이 좀 사라지고 이제 정말로 이제 실사용하는데 얼마나 편하냐 이런 거를 좀 사람들이 많이 평가를 하게 됐는데 별로 저는 관심이 안 가는 제품이네요. 지금은. 그래서 요즘 일반적인 리뷰어들 평가도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레이저인데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해주신 게 이거 게이밍 노트북에 분리하면 안 되냐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왜 게이밍 노트북 제조사 얘기할 때 레이저는 빼먹었냐. 근데 레이저 같은 경우는 메이저 노트북 제조사라 보긴 조금 힘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별도로 분류했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재밌었던 게 조사를 하면서 네. 이 브랜드가 진짜 정말 게이머들한테 그렇죠. 예. 너무 좋다. 사실 이거 보고서 사람들이 이거 고래충이다 이렇게 예, 고래충이라는 얘기도 있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원래 얘네들이 이제 게이밍 제품들을 만들었었어요. 그렇죠. 마우스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했는데 이 마우스가 쥐잖아요. 근데 자기네들 마우스에 뱀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로지텍을 잡아먹어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 마우스 제품들에 그렇죠. 다 파이썬, 맘바, 네. 뭐 블랙맘바 뭐 이런 식으로. 네, 다 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 너무 엣지 있다. 너무 게이머 같다. 게이머들 완전 미친 약간 오타쿠들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게 게이머들을 위한 세계에서 가장 큰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레이저가 게이밍 노트북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마우스라든지 키보드라든지 이런 게이밍 장비 전용 장비도 많이 생산을 하고 그리고 특히 eGPU라는 개념을 조금 활성화시킨 브랜드이긴 하거든요. 혹시나 해서 레이저 타투를 검색해봤거든요. 그렇죠. 이 로고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좀 그래도 있나? 있는 거 봐요. 있는데 네.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이거 나는 그림인 줄 알았더니 진짜 다 타투를 한 거예요. 이 레이저 로고로. 예, 그렇죠. 얼마나 이게 그 매니아층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레이저 타투를 했다는 분들이 있어. 저도 토토님이 이거 사진 고여온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세부적인 라인업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게 될 건데요. 레이저는 사실 이제 거의 매년마다 이제 새로운 하드웨어가 장착되어 있는 시리즈를 출시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보시면 되기는 하세요. 요즘 들어서 조금 바뀌긴 했는데 이제 가장 기초적인 모델이 스텔스 모델이거든요. 스텔스 13 모델 같은 경우가 저전력 울트라북 CPU, 그러니까 15W CPU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MX250 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GTX 1650 이렇게 이제 엔트리급 그래픽을 넣어줘서 그래픽이 조금 강화되어 있는 울트라북이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제품을 찾아보니까 좀 인상 깊었던 게 자기네들은 이제 세계 최초로 게이밍 울트라북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요거와 함께 eGPU를 같이 쇼잉을 하더라고요. 애초에 eGPU가 스텔스 13하고 같이 사용하라고 만든 물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식 영상이 있을 건데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서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것도 되게 특이했는데 예, 핑크 그렇죠. 에디션을 만들었어요. 이게 여성 스트리머를 위한 제품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막상 그렇게 많은 고객들이 사진 않았고 오히려 약간- 남성분들이 많이 샀어요. 이거. 그러니까 남자분들 네, 남자는 핑크지 하면서 맞아. 원래 레이저 시리즈가 다 이런 시꺼먼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조금 밝은 색이 출시되기 시작했다 보시면 되세요.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이런 느낌이 났어요. 마동석 선생님 느낌이 그렇죠. 이 예. 에뛰드하우스에서 핑크색 옷 입고 나오신 거 너무 나는 귀엽더라고요. 약간 이런 이미지를 노린 것 같기는 해요. 약간 이런 분이 이런 그 스트리머가 이런 거 하면 나 진짜
좋아요 계속 누를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블레이드 시리즈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블레이드하고 블레이드 어드밴스거든요. 예전에는 블레이드 어드밴스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레이저 스텔스, 블레이드 프로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어드밴스드를 생기면서 이제 조금 사양이 떨어진 모델로 블레이드를 만들었는데 약간 상업적인 좀 상술이 보이기는 하죠. 원래 있었던 모델을 그냥 어드밴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제 조금 하급 모델을 블레이드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계속 바꾸는 것보단 낫잖아요. C930 그렇기는 하죠. 예, 레노버 요즘 어. 모델명 바꾼 거 되게 헷갈리는데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거는 이제 괜찮은 그래서 거죠. 이해하기 쉽기는 해요. 그래서 블레이드 프로로 넘어가게 되면 요건 15인치, 17인치 모델도 있긴 한데 요게 엄청 고사양이에요. 그러니까 RTX 막 2080 이런 정말 최상위급 하이엔드 그래픽 이런 게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되게 얇아요. 그러니까 나 이게 네. 신기하더라고요. 저렇게 고사양이라고 했는데도 되게 얇아서 어떻게 저거를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래서 레이저가 사실상 이렇게 고성능 고사양 게이밍 노트북을 얇게 만드는 거를 대중화시킨 선두주자격인 브랜드이기는 해요. 중소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와 이렇게 게이밍 노트북 만드는 회사가 없다 해서 블레이드 시리즈들이 되게 유명하긴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블레이드 프로서부터는 이제 게이밍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를 위한 노트북이다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그런 식으로 내놓긴 했죠. 네, 그래서 홈페이지 보니까 Made with Blade를 해가지고 이제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자기네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2018년도 전후로 대형 유튜브 테크 채널들 있잖아요. 라이너스 텍티비라든지 데이브 투디라든지 이런 채널에서 레이저 블레이드를 이제 메인 노트북으로 사용했다라고 공개를 했거든요. 뭐 이거는 물론 스폰서도 있긴 하겠지만 정말로 이제 이 노트북을 좋아해서 사용했다는 게 느껴지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게임도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동영상 편집도 하고 여러 가지 고사양 작업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되게 최적화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레이저 담당자님 저 되게 관심 있거든요. 네, 레이저도 이제 저 최근에 관심 있습니다. 제가 알고 선생님들. 2018년도, 2019년도 그때부터 레이저 코리아가 이제 정식으로 수입을 하기 사랑합니다. 시작했거든요. 너무 사심 담은 아, 발언은 네, 좀 자제해 알겠습니다. 주시고요. 네, 그래서 네. 애초에 레이저도 이제 게이밍 노트북만 만들 게 아니라 요즘 확장되고 있는 이제 그 크리에이터 노트북 시장에도 손을 좀 대보자. 네, 그래서 아니 전에는 이 노트북이 그린 컬러로 빛나는 게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긴 했어요. 디자이너가 쓰기에는. 근데 이거 스튜디오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아예 다 죽여서 뭐 어디서나 디자이너가 써도 문제가 없을 그런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니즈를 아는 거죠. 예, 아예 크리에이터 노트북 시장도 조금 잡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레이저까지는 그래도 좀 되게 나름 큰 회사들이었고 그렇죠. 뭐 어느 정도 이름 있는 회사들이긴 하죠. 예, 이 뒤에서부터는 조금 작은 데를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이 디클 클릭북을 개 사장님이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의외로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드라마 쪽에서 국내 드라마에서 협찬을 되게 많이 해주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약간 외관은 이쁘게 만드는데 이제 내부 스펙은 셀러론이라든지 아니면 하급 펜티엄을 쓴다든지 이런 개념의 노트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네들은 예쁜 가성비의 노트북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려한 색상이 많아요. 뭐 핑크, 라임색 뭐 이런 거에 조금 치중을 하는 경향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을 공략하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제 간단한 문서 작업만 하고 그런데도 너무 투박하게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보통 선택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를 살 거면 난 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에이수스 비보북 예, 말씀하시는 거죠? 비보북을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않아요? 뭐 그럴 수는 있긴 하죠. 근데 가격이 예. 훨씬 싼가요 이게? 사실 일단 정보가 없는 분들은 그래도 드라마에서 한번 봤었고 뭐 좀 어느 정도 익숙하니까 이거 뭐였더라 그 무슨 언니가 밥 해준다 뭐 같은 그런 거였는데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인가? 아, 예, 거기서 예, 아 거기서 나왔었군요. 예, 거기서 나온 예, 노트북이라고 합니다. 아마 요 모델이었던 것 같긴 해요. D14U인가? 예,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것도 역시나 본인 그 자체 제작이 아니고 이제 통팡 같은 데에서 떼우는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통팡은 아니에요. 통팡보다 조금 더 마이너한 이제 음. 브랜드 중국산 브랜드를 수입을 해오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요즘은 뭐 자체 제작을 하는지는 저도 잘 알아보진 못했습니다. 네, 뭐 하여간 그랬다고 하고 성능이 일반적인 문서, 인터넷, 유튜브 작업 용도로도 조금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인지하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이뮤즈라는 저는 이거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예, 아이미즈 요 로고는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나 이거 줌으로 봤었어요 로고를. 아, 예, 아이미즈예요. 그래서 줌이라는 노트북이 있었어? 이랬는데 아이뮤즈였다는 기억이 나네요 그런 예. 일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클하고 비슷하게 이제 가성비 셀러론 20만 원대, 30만 원대 여기를 공략하고 있는 그런 제조사거든요. 뭐 사실 노트북을 전문화하고 있는 브랜드라 보긴 조금 힘들기는 해요. 이제 스톤북이 옛날에는 이제 저렴한 플라스틱 재질이었는데 약간 메탈 재질로 바꾸면서 30만 원대에도 메탈 노트북을 구매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구매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연테크인데요. 주연테크의 제품은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캐리보. 예, 이건 토토님이 직접 리뷰해 주셨었죠. 네, 저는 이거 되게 만족스럽다고. 그러니까 뭐 사양 자체가 제가 쓸만한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렇죠. 이제 그 게임을 하면 안 되는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요즘 컴퓨터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수업하려면 그 아이들의 타겟팅을 제대로 했다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어서 오히려 사양을 나쁘게 만들더라도 타겟팅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던 노트북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펜티엄급이라서 사양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성능이 제한적이긴 한데 USB-C PD 충전도 되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도 NTSC 72%가 네. 사실 30만 원대에서 이 정도 스펙의 디스플레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런 확실한 구매 포인트가 좀 있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져도 성능보다는 디스플레이나 뭐 PD 충전 이런 휴대성을 중시하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매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시간. 네, 그래서 드디어 끝났네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오! 지금 저희가 처음 이렇게 시도해본 거라 많이 어설픈 점도 많고 이제 좀 지루하기도 했고 좀 여러 가지 분량 조절이 실패한 부분도 많긴 한데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정말로 이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어쨌든 되게 쓸모없는 지식이지만 여러분의 지식이 조금 늘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 뭐 마지막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전달하고 싶었던 점이 한 가지 있었다면은 노트북 각 브랜드마다 그 회사가 의도하고 있는 등급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울트라북도 저급형, 중급형, 고급형, 프리미엄 이렇게 있다는 걸 꼭 구분을 해서 보시면은 브랜드명을 보실 때 훨씬 더 편하긴 하실 거예요. 4회 동안 매우 고생하셨고요. 예, 터토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혹 이런 팟캐스트를 계속 할지 안 할지는 저희도 모르겠는데 뭐 만약 하게 된다면은 건의사항 많이 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개선을 해가지고 새로운 포맷으로 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JN테크 리뷰의 토토 개사장이었습니다. 야, 와.